저는 올해 66입니다. 남편은 67이고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예의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자식들도 잘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 여행 좀 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나이 든 사람이 사진 찍는 게, 여행 다니는 게 그렇게 방해가 되나요? 지난주 경주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러웠습니다. 이 나이에 낯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APEC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뉴스에서 경주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어릴 때 수학여행으로 한번 가본 후로 가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경주 한번 가볼까? 남편도 좋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다 컸으니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디를 갈지, 뭘 먹을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오래간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남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가본 여행지들을 이제부터라도 다녀보자고 했습니다. 건강할 때 많이 다녀야 한다고요. 창밖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경주역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는 한옥 스타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직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었다가 나왔습니다. 첫날 일정은 대릉원과 첨성대였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날씨도 좋고 운동도 될 겸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관광객들이 많았습니다. APEC 때문인지 외국인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경주 시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고즈넉한 한옥들, 정돈된 거리, 곳곳에 역사 유적들.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런 여유가 참 좋았습니다. 대릉원을 먼저 둘러봤습니다. 신라 왕들의 무덤이라고 하더군요. 크고 둥근 고분들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잔디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도 남편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둘러본 후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첨성대는 대릉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가는 길에 작은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습니다. 참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오후 3시쯤 첨성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APEC 때문인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첨성대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1000년이 넘는 세월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돌로 쌓아 올린 탑이 참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교하게 쌓았을까요?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성대 앞에는 사진 찍는 사람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다들 인증샷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줄 끝에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첨성대 주변으로 잘 가꿔진 공원이 있었습니다. 꽃들도 예쁘게 심어져 있었고 벤치도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모든 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첨성대 바로 앞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여러 각도로 몇 장 찍었습니다. 그런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2분, 길어야 3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웅성웅성하는 소리.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시끄러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사진을 찍고 나서 이번엔 남편 사진을 찍어줄 차례였습니다. 자리를 바꿨습니다. 남편이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빨리 안 비켜? 처음에는 제 얘기인 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남편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들렸습니다.
앞에 꼰대들 좀 비켜봐. 이번엔 확실히 들렸습니다. 꼰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다들 화려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를 끼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당신들한테 하는 말이죠. 빨리 비켜주세요. 저희도 사진 찍어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사진을 찍었나? 기껏해야 이분?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찍었습니다. 앞에서 찍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늙은이들이 사진을 왜 이렇게 오래 찍어요? 빨리빨리 못하세요? 늙은이들. 그 단어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를 늙은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도 여행 온 거예요. 사진 좀 찍으면 안 되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여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A씨, 진짜. 꼰대들은 맨날 자기들만 생각하네.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 거 생각 좀 해요. 꼰대. 또 그 단어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른다는 건 알았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조금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도 사람인데 예의를 지켜주세요. 그러자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예의? 할배가 예의를 아세요? 뒤에 사람 기다리는데 느릿느릿 사진 찍는 게 예의예요? 할배. 그것도 무례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손주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할배라니.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마치 우리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금방 끝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찍었어요. 저희만 오래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 둘이 킥킥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웃긴 거 늙은이들이 사진을 왜 찍어요? 인스타에 올릴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보면 되지.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늙은이들은 사진을 찍으면 안 되나요? 추억을 남기면 안 되나요? 우리도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은 사진 찍으면 안 되나요? 우리도 추억을 남기고 싶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그러자 남자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좀 빨리빨리 하시라고요. 우리 시간도 소중하거든요. 우리만 시간이 소중한가요? 우리 시간은 소중하지 않나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 시간도 소중해요. 우리도 여행 계획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오래 찍은 것도 아니에요. 옆에 있던 다른 여자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에휴, 시간 아까워. 그냥 다른 데 가자. 여기서 꼰대들이랑 싸워봤자 시간만 버리는 거 아니야? 꼰대. 또 그 단어. 몇 번을 들으니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한데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세대인가요?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가요? 남편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좀 가려서 해요. 우리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처음 말을 걸었던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아, 참고 계셨어요? 대단하시네. 그럼 계속 참으세요. 우리도 참고 있으니까. 그 태도에 남편이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놀리는 거요? 나이 든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특별 대우 받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나이가 뭐라고. 그냥 먼저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물론 나이가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경험을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있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이를 존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예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여자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예의는 서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먼저 뒤에 사람들 생각해서 빨리 비켜주는 게 예의 아닌가요? 우리가 먼저 예의 없게 군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의 없게 굴었나요? 그저 사진 몇 장 찍은 게 예의 없는 행동인가요? 남편이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시간을 넘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찍었어요. 왜 우리만 갖고 그래요? 그러자 남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왜 할배들만 갖고 그럴까요? 아, 맞다. 할배들이 너무 느려서 그렇지. 할배들은 원래 느리잖아요. 걷는 것도 느리고 말하는 것도 느리고 사진 찍는 것도 느리고.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를 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으니까요. 남편이 언제 화가 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냥 가요. 이런 사람들이랑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남편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자 한 명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크게. 다른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에이, 틀니 할배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틀니 할배.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틀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다 성한 편입니다. 그런데 틀니 할배라니. 그건 순전히 모욕이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벌떡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그러자 그 남자는 되레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틀니 할배라고 했는데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틀니를 했어? 안 했어?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야? 남자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 안 하셨어요? 미안해요. 그럼 곧 하실 할배네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키득키득. 우리를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자 여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당신들이랑 달라요. 꼰대 아니거든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가 꼰대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꼰대인가요? 그저 사진 찍었을 뿐인데. 그게 꼰대인가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요.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무례한지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한테 한 말. 틀니 할배라고 했어요. 꼰대라고 했어요. 이게 맞나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시선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한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들으셨죠? 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당신들끼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같은 어른인데, 나이 비슷한 사람인데, 왜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여자 한 분에게도 부탁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이모님, 들으셨죠? 저희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잘 모르겠네. 그냥 서로 양보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그분도 자리를 떠났습니다. 양보. 우리가 양보를 안 한 건가요? 우리가 잘못한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맞나요? 나이 든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경비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 나서는구나. 이제 이 상황이 해결되겠구나. 경비원이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한테 욕을 했어요. 꼰대라고 하고 틀니 할배라고 하고 정말 너무해요. 경비원이 젊은이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남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네, 했는데요. 이 어르신들이 사진을 너무 오래 찍어서요. 뒤에 사람들 다 기다리는데 경비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사진을 얼마나 오래 찍으셨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2, 3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 찍었어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데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지만 경비원의 다음 말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끄럽게 하시면 다른 관광객들이 불편해해요. 조용히 해결하실 수 없나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이 먼저 욕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모욕을 준 거예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면 안 되죠. 여기 다른 관광객들도 많잖아요. 남편이 반박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욕을 했다고요. 경비원이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들, 말 좀 조심하세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 말에 남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과도 안 하는데?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싸우지만 마시고 서로 양보하세요. 또 양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양보해야 하나요? 잘못한 쪽이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경비원이잖아요. 이런 일을 해결하는 게 당신 일 아니에요? 경비원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저는 경비원이지 경찰이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중재뿐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저는 경비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한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경비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해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둘 다 자기가 맞다는데. 그냥 서로 양보하고 넘어가세요. 인생 사는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경비원마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 처리하듯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이가 있으신 분 아니에요? 같은 어른으로서 우리 기분이 어떨지 이해 못하세요? 경비원이 대답했습니다. 이해해요. 근데 저도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경비원이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남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죠? 어르신들 사진 다 찍으셨으니까 비켜주세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서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키득키득 비웃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창피를 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첨성대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변한 거예요.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우리가 모욕을 당해야 하는지, 그저 사진 몇 장 찍었을 뿐인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주가 싫어졌습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가 그 모욕의 장소로만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걸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 웃음소리가, 그 표정들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할까? 모욕죄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것 같아요. 증거도 없고 그냥 말로 한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틀 더 있기로 했는데 계획을 바꿨습니다. 짐을 싸며 어제 일을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고 슬펐고 억울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조금 안정이 됐습니다. 익숙한 공간이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손녀였습니다. 대학생인 손녀. 우리 큰딸의 딸.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첨성대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욕먹는 영상. 그거 할머니 맞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상이요? 누가 찍었어? 손녀가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찍은 것 같아요. SNS에 올라왔어요. 지금 되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나왔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다 본다고요? 손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 영상 보니까 너무 화나더라고요. 그 젊은 애들이 할머니한테 꼰대라고 하고 할아버지한테 틀니 할배라고 하고 진짜 너무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녀까지 그 모욕적인 장면을 봤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손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상처받으셨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은지야. 할머니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녀는 알았을 겁니다.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 영상 제 SNS에 올려도 될까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할머니 편을 들어줄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 더 큰 일이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이대로 넘어가는 것도 억울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내가 알아서 해. 할머니는 잘 모르겠어.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대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뭐? 누가 찍었어? 저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찍었겠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건가? 저도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혹시 우리를 비난하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남편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상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손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영상이 엄청 퍼졌어요.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100만? 저는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이 우리를 봤다고요? 손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정말 많아요. 대부분 할머니 편이에요.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준다니. 손녀가 댓글 몇 개를 읽어줬습니다. 이건 진짜 심하다. 노인 혐오 아니냐? 나이 든 분들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젊은 애들 진짜 버릇없네. 부모가 뭘 가르쳤길래. 첨성대에서 사진 찍는 게 뭐가 잘못인데. 다들 그 정도는 찍잖아.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다 할머니 편이에요. 저 젊은 애들한테 사과하라는 댓글도 많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 편을 들어준다는 게 혼자가 아니라는 게. 하지만 손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 안 좋은 댓글도 좀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데? 손녀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머니도 잘못했다고 해요. 사진을 너무 오래 찍었던 거 아니냐고. 뒤에 사람들 기다리는데 배려가 없었던 거 아니냐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배려가 없었다고요? 손녀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댓글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할머니 편이에요. 그래도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우리는 정해진 시간도 안 넘기고 예의도 지켰어. 잘못한 건 저 젊은 애들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복잡했습니다. 며칠 후 손녀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뉴스에 나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뉴스예요?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인터넷 뉴스예요. 세대 갈등, 노인 혐오에 대한 기사예요. 할머니 영상이 예시로 나왔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뉴스에 나왔다는 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널리 알려진다는 건 의미 있는 일 같았습니다.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니까. 손녀가 기사를 읽어줬습니다. 최근 한 노부부가 경주 첨성대에서 사진을 찍다가 20대 젊은이들에게 폭언을 듣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 속 젊은이들은 노부부에게 꼰대, 틀니, 할배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으며 이는 심각한 노인 혐오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세대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기사는 이어서 노인 혐오의 심각성,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 상호 존중의 중요성 등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을 예로 들며 이것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노인 혐오에 대해 알게 됐어요. 저는 씁쓸했습니다. 덕분이라니. 우리가 원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데. 하지만 동시에 이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된다면, 다른 노인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은 거겠죠. 다른 뉴스 매체들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짧게 보도됐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우리 영상이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TV에 나왔습니다. 물론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건 우리라는 걸. 앵커가 말했습니다. 최근 SNS에서 노인 혐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사진을 찍던 노부부가 젊은이들에게 폭언을 듣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세대 갈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TV를 끄고 남편과 마주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저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며칠 후 인터넷에서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손녀가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큰일 났어요. 사람들이 그 젊은 애들 신원을 찾아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요? 손녀가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분석해서 그 애들이 누군지 알아낸 거예요. SNS 계정도 찾았고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원이 밝혀진다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손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애들한테 비난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SNS에 악플이 달리고 학교에도 알려졌대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착하세요. 그 애들이 할머니한테 뭘 했는데요?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되는 게 맞는 걸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그들을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손녀가 읽어준 댓글들은 가혹했습니다. 저런 애들은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저 모양이냐? 학교에서 퇴학시켜야 한다. 회사에 취직해도 잘려야 한다. 평생 저 짓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격받아야 하나? 그들도 사람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지만 접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닐까? 남편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지. 우리한테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들이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SNS에 손녀가 그걸 읽어줬습니다. 경주 첨성대에서 노부부께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배려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잘못된 언어를 사용했고 나이 드신 분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이 반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심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글로만 봐서는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과는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인터넷의 반응은 반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반성한 것 같다며 받아들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건 형식적인 사과일 뿐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여론의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그들은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도 지금 힘들 겁니다. 전국적으로 비난받고 신원까지 밝혀지고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할까? 남편도 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당신 생각은 어때?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손녀를 통해서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직접 만나다니. 남편도 망설였습니다. 만나야 하나? 만나서 뭘 어떻게 하지?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들을 다시 보는 게, 그 모욕적인 말들이, 그 비웃음이 다시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만나보자.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만남 장소는 조용한 카페로 정했습니다. 중립적인 곳. 손녀가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손녀가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 날 카페로 갔습니다. 떨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카페에 들어서니 그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그날 첨성대에서 봤던 그 젊은이들, 우리를 보자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첨성대에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고 무례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도 말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틀니 할배라는 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여자들도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철없었어요. 저는 그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날 첨성대에서 봤던 그 당당하고 거만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잘못을 뉘우치는 젊은이들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건가요?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억울했습니다. 우리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이 퍼지고 많은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어르신들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여자 한 명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나이가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얼마나 상처받으실까 생각하니 너무 죄송했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저희가 조급했고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날 저희도 시간이 촉박했어요. 다음 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급했고 그게 무례한 말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건 변명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함. 저도 이해는 됐습니다. 젊을 때는 빨리빨리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하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꼰대라는 말, 틀니 할배라는 말.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요? 젊은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감정이 있어요. 우리도 상처받아요. 젊었을 때도 있었고, 꿈도 있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면 정말 슬퍼요.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르신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남자도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노인 혐오에 너무 무감각한 것 같아요. SNS에서 꼰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써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말인지도 모르고. 손녀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솔직히 저도 가끔 꼰대라는 말을 써요. 하지만 할머니한테 일어난 일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말의 무게를,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저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정말 변했을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을까? 아니면 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기하는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어르신들한테는 이러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젊은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용서할게요. 하지만 잊지는 못할 거예요. 그날의 상처는 오래 갈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잘 사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러지 말고. 젊은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용서한 거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지만 용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친구들도 배웠을 거예요.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 못 용서했을 텐데. 저는 웃었습니다. 나이 들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야. 그리고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더 편해. 손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물론 그날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생각하면 아프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젊은이들이 반성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들도 배웠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젊은이들이 또 한 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하고 진심 어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손녀가 그 글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할머니 칭찬하고 있어요.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시다. 저 나이에 그렇게 너그럽게 용서하시다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어른의 모습이다. 세대 간 화해에 좋은 예시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닌데, 그저 용서했을 뿐인데.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의미 있게 봐주니 감사했습니다. 이 일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우선 언론에서 세대 갈등에 대해 더 많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혐오의 심각성,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의 소통 필요성, 상호 존중의 중요성. 우리의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학교에서도 이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세대 갈등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도 할머니한테 무례하게 군 적이 있다며 반성했대요. 저는 기뻤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니. 남편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젊은 세대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예의 없다고.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생각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젊은 사람들도 반성할 줄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용서의 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는 걸.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이 떠올라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젊은이들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명절 때 안부 문자를 보내오기도 하고 가끔 선물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들이 직접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드리러 왔어요. 우리는 그들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요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얘기, 아르바이트 얘기, 미래 계획. 우리는 그저 들어줬습니다. 가끔 조언도 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그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헤어질 때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다른 어르신이었으면 저희를 용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많이 배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젊었을 때 실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그걸로 배우는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1년.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경주 다시 갈까?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경주? 그곳에 다시 가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의 나쁜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바꾸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좋아. 가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경주행 기차를 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가을. 날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설렘이었다면 지금은 평온함이었습니다. 경주에 도착해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1년 전 그 자리.
첨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천년을 그렇게 서 있었듯이 관광객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우리도 줄을 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1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 그 무시하는 표정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첨성대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저도 남편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뒤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사진을 다 찍고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뒤에 기다리던 젊은 커플이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풍경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첨성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1년 전에는 여기서 울었었지.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 일을 겪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행이라니?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갈등에 대해 생각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보여줌으로써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그게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생각해보니 그렇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첨성대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에필로그.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서입니다. 노인 혐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감정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가 있었고 열심히 살아왔고 지금도 삶을 즐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힘듭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내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젊은 세대는 노년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해야 합니다. 노년 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생각과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입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잘못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후입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67입니다. 남편은 68이고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계속 여행을 다닐 겁니다. 사진도 찍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과도 소통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계속 나눌 겁니다. 세대 간 이해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들도 늙을 겁니다. 그때 존중받고 싶다면 지금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 젊은 세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힘듭니다. 우리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 주세요. 그리고 모두에게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나이, 성별, 직업, 어떤 것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첨성대는 천년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세대가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세대가 지나갈 겁니다. 그 세대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그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